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대구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을 상대로 0대4의 완패를 당하면서 리그 10경기째 무승 기록을 이어갔는데요. 게다가 이번 결과로 인해 올해 부임한 가마 감독은 한 시즌도 채우지 못하고 대구와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게 됐죠. 울산전에서도 나타난 문제는 수비에서의 허술함이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대구의 수비 전술로 인해 선수들은 큰 혼란에 빠진 듯 보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구의 발목을 잡은 불안한 수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원볼란치로 원두재를 기용하면서 이청용, 아마노와 함께 역삼각형 중원을 구성했습니다. 최전방에는 마틴 아담이 선발로 출전했죠. 황재원과 이진용이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된 대구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중원에서는 페냐와 김희승이 호흡을 맞췄고 양 측면에는 장성원과 이태희가 나섰습니다. 대구는 늘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수비 시 5-4-1의 대형을 세웁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눈에 띄었던 건 제카가 측면 수비를 도우러 오고 세징야가 전방에 머무른 건데요. 아무래도 부상에서 돌아온 세징야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인 듯 보였습니다. 후방에서부터 짧게 만들어 나오는 울산을 상대로 대구는 아주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가하는데요. 이는 역시나 최근 울산을 상대하는 팀들의 공통된 공략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조현우의 킥을 의식한 수비였죠. 조현우의 불안한 킥 실수를 유도하면서 울산의 빌드업을 흔들어 보는데요. 전방 4명을 활용한 이런 압박은 경기 초반까진 어느 정도 먹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곧바로 대응하며 이를 해결합니다. 이청용을 활용한 것인데요. 이청용이 직접 내려와 볼을 받아주면서 울산의 후방 공격 기점은 조현우가 아닌 이청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령우까지도 안으로 오면서 공을 받아주기 위해 움직이는데요. 이청용이 직접 내려오고 풀백까지 빌드업에 가담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수적으로도 후방에서 여유를 갖게 되면서 울산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죠. 대구는 강한 전방 압박이 뚫리기 시작했을 때 대처법을 찾지 못한 게 결과적으로 큰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청용의 역할은 울산의 지공 상황에서도 아주 중요했는데요. 이청용은 이날 사실상 3선에 자리하면서 팀의 공격을 풀어갔습니다.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공을 받아주는데요. 이는 대구의 중원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대구는 기본적으로 수비 시 중앙 미드필더의 1대1 압박을 적극 활용하는 팀입니다. 상대의 공격 기점 역할을 하는 선수를 강하게 압박하는데요. 울산은 이를 역이용한 것이죠. 경기를 풀어가는 3선 미드필더가 낮은 위치에 머무르면서 대구의 미드필더는 끌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은 그때 생기는 뒷공간을 활용하는데요. 이를 커버하기 위해선 대구의 스토퍼 역시도 끌려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아마노도 재빠르게 빈 공간을 인지하고 움직입니다. 아마노는 스토퍼의 전진으로 인한 빈틈이 생기면 지체 없이 침투를 시도하죠. 이 경기는 아마노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청용이 낮은 위치로 내려가 플레이했다면 아마노는 기본적으로 우측 하프스페이스 부근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상대 미드필더의 뒤에서 패스받기 좋은 공간을 찾아다니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대구의 미드필더 한 명이 1대1 압박을 위해 끌려나가면 중간엔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공간 속에서 패스를 받아주는 길을 만드는 게 아마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페냐가 압박에 동원되면서 아마노는 균열이 생긴 대구 미드필드의 공간을 점유하죠. 이후 2번의 패스를 통해 아마노에게 전달이 되는데 대구는 이를 커버하기 위해 선수들의 부지런한 활동량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반 중반엔 바코까지 투입되는데요. 바코까지 이청용을 도우러 낮은 위치 빌드업에 가담해주면서 대구는 중원에서 압도적인 열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바코는 혼자 힘만으로도 상대 견제를 풀어낼 수 있는 선수죠. 때문에 바코의 자유로운 동선은 대구에게 더욱 혼란을 가져다 주는데요. 1대1로 압박이 들어와도 손쉽게 탈압박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김희승과 제카의 어설픈 견제는 되려 울산에게 많은 공간을 열어주게 되죠. 이날 수비 시 측면에 위치했던 제카의 허술함도 보이는데요. 이도저도 아닌 수비 위치는 너무 쉽게 패스기를 내주게 됩니다. 울산은 편하게 측면으로 전개하죠. 최전방 마틴 아담의 역할은 울산 공격에 방점을 찍게 됩니다. 마틴 아담이 대구 수비라인을 상대로 버텨주면서 대구의 미드필더 뒤는 더욱 불안해졌는데요. 울산은 마틴 아담으로 인해 여러 선택지가 생겼는데 이제는 굳이 짧은 패스를 통해 진입하지 않더라도 후방에서 곧바로 공을 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이렉트 패스를 주저없이 시도하면서 전방에서 싸움을 붙이는 건데요. 미드필더의 뒤가 불안한 대구에게 마틴 아담은 상당히 거슬리는 존재였죠. 이 장면에선 무려 4선수가 마틴 아담 한 명에게 집중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아마노가 편하게 볼을 받고 슈팅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게 바로 울산에게 필요했던 다른 유형의 공격수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인데요.
마틴 아담의 포스트 플레이 이후 연계에서 나온 추가골은 홍명보 감독이 그토록 기대했던 그림이겠죠. 울산이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대구 미드필더들은 이도저도 아닌 수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팀 전술에 따라 사람을 잡으러 확실하게 나가기에는 마틴 아담과 아마노가 노리는 뒤가 불안한데요. 그러다 보니 어정쩡하게 자리를 잡고 애매한 수비를 펼칩니다. 뒤를 신경 쓰게 되면 오히려 이청용 원두재를 너무 쉽게 내버려두는 딜레마가 생기죠. 결과적으로 두 중앙 미드필더의 많은 활동량에 의지하는 대구의 수비 조직은 울산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허용하게 되고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대구는 후반전 변화를 줍니다. 김진혁을 왼쪽 측면으로 전진시키면서 백포로 전환하는데요. 하지만 확실히 백포 시스템은 대구 선수들에게 낯선 옷을 입은 듯 했죠. 후반 초반 대구 수비의 문제가 단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4-4-2 대형을 세우는 대구 수비는 변화 후에도 역시 페냐가 끌려 나오는데요. 그 뒤에 있는 바코에게 쉽게 패스가 들어가고 이후 김희승도 쫓아가면서 이제 아마노가 프리하게 열립니다. 김진혁이 뒤늦은 커버를 들어가 보는데요. 김진혁이 중앙을 쫓다 보니 이번엔 측면을 아무도 돕지 못하고 이렇게 쉽게 2대1 구도가 만들어지죠. 대구의 압박은 후반전에도 이어집니다. 여전히 4명을 활용하는 가운데 특히 이청용을 강하게 견제하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김태환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전방은 높게 자리하지만 후방 선수들은 그만큼 올라오지 못하는 건데요. 이런 구도는 후반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뒤를 수비라인으로만 통제하기엔 너무 위험하죠. 적어도 이 위치까지는 올라와서 함께 압박을 해야 하지만 대구의 간격은 지나치게 벌어져 있는데요. 울산에겐 고마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구 수비수들은 울산 공격수를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하죠.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체력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벤치에서의 지시가 부족한 탓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대구의 어설픈 전방 압박은 계속해서 울산에게 공간을 열어주게 되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는 마틴 아담의 존재로 인해 울산은 긴 패스를 통해서도 쉽게 압박을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잡다가 그 뒤를 내주게 되는 미드필더의 불안함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엄원상 주고 들어 흘려줬습니다. 가마 감독도 이를 인지한 건지 후반 중반 홍정훈을 투입합니다. 홍정훈은 본업인 센터백이 아닌 미드필드에 자리하는데요.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면서 대구가 취약함을 노출하던 그 공간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한 명이 압박 시 계속해서 공백이 발생하던 중원을 커버해줍니다. 이제 울산은 레오나르도를 투입합니다. 마틴 아담과 다르게 레오나르도는 수비라인 앞에서 버티기보다는 공간을 찾아 움직이죠. 이미 체력적으로도 완전히 방전된 대구는 백포라인의 구조적인 약점까지 더해지며 하프스페이스에서 위험을 노출했는데요. 울산은 그 부분을 파고듭니다. 레오나르도와 엄원상은 이렇게 센터백과 풀백 사이를 파고들면서 높게 올라오려는 대구의 뒤를 노립니다. 빠른 발로 파고드는 엄원상과 레오나르도를 막지 못하고 대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죠. 영대사의 스코어보다도 뼈아픈 건 희망을 보지 못했던 경기 내용인데요. 가마 감독이 부임하며 준비한 축구 플랜 A는 그럴듯했지만 그에 따른 과정은 현실에 맞추지 못했죠. 전방에서부터 승부를 보려는 가마 감독의 축구는 시즌 중반부터 한계를 보였는데요. 미드필더들에게 엄청난 활동량을 요구하는 이런 축구는 얇은 중미 뎁스를 보유한 대구의 팀 스쿼드, 무더운 여름에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K리그의 환경과 맞물리면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하지 못한 것도 물론 감독의 책임이죠. 가마 감독이 물러나긴 했지만 이제 대구는 당장 이번 주 전북과의 ACL 16강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게다가 ACL보다 중요한 건 당장 리그에서의 성적인데요. 이제 강등권 탈출을 목표로 해야 하는 팀이 됐는데 최현건 코치가 침체된 팀 분위기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